제가 이제 뭐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현금 비중을 50%까지 해야 되고, 어, 앞으로 이제 급락에 대해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급락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큰 급락이 올 것이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뉴스들 위주로 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좀 우려스러운 것이나 이제 부정적인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반영이 안 되면서 계속해서 버블 같은 형성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모습이 2008년도와 상당히 유사하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돈을 푸는 속도보다 더 빨리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엔 돈이 더 풀어도 자산 가격이 늘어나지 않는 그런 시점이 있거든요. 그때가 버블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과거 2021년도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어,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금 비중을 계속해서 이제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잘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런 부분이 이후 9월 달에 엄청난 이 급등이 나오고, 이 급등에서 또 반도체 섹터가 이제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급등이 나오면서 조금 소외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래도 비중을 점점 줄여야 된다. 특히 이제 현금이 없고 현물만 100% 갖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줄이지 않으면은 이 급락에 대해 대응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대응을 좀 말씀드려보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히토류에 대한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하면서 어찌됐든 간에 그런 협상과 관세를 다시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풍겼습니다. 그거 풍긴 건 전혀 문제가 없고, 가장 큰 문제를 좀 지금 살펴보면은, 일단 외환시장 자체가 더 크기 때문에 환율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원달러 차트입니다. 원달러 차트가 제가 강조드렸던 것이 2023년도부터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달러 지수를 보게 되면, 달러 지수를 보게 되면은 2023년도부터 지금 우하향입니다. 그렇죠? 우하향의 곡선을 좀 그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보시면 그 원달러는 우상향이에요. 이 뜻은 결국에 2023년도부터 문제가 좀 생기기가 시작한 것이고, 여기서 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이게 결국에는 원달러가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올라간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달러를 매수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익 실현해 놓으면은 달러 매수 들어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원달러는 제가 생각한 기준보다 저 치솟 주면서 또 올라갔고요. 돌아오는 이제 월요일부터는 더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드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달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엔화의 금리, 그러니까 일본의 금리 인상이 약간 좀 저항이 있으면서 다시 이제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엔달러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자체가 뭐 엔캐리 트레이드를 청산을 막는다고 하겠지만은,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오면서 문제를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보면은, 코스피 200은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코스피 선물을 보시게 되면 지금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4%까지 거의 찍혔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하락폭을 보시게 되면은 최소 이 지난거래 올랐던 갭은 메워지면서 최소 여기까지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나스닥 보시면은 지금 하루 만에 어디까지 빠졌냐면은 거의 한 달치가 빠졌습니다. 한 달치 끌어올린 거 빠졌는데, 중요한 거는 이 한 달치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9월 달에 해당하는 부분, 요 부분이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이야기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올랐다가 이게 한 번 내준 거거든요. 즉 제가 말씀드렸던 9월 달에 돈을 풀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하락하는 그런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미국이 추가 금리를 내린다면은 내릴 가능성이 크겠지만은 그때도 강한 반등과 신고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기 고점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좀 의견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이고 국장 같은 경우에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하루 만에 6.3% 정도 빠졌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내준 거고요. 이 올라갔던 여러 가지 근거들을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 자전거래 비슷하게 어 구매자가 투자를 하고 소비자가 또 투자를 하고 서로서로 투자를 해서 그거를 사주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가치가 있다. 앞으로 더 시장이 크다라는 그런 장밋빛 희망으로 또 마지막 배팅에서 이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되돌림이 나온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나스닥도 이 조정이 시작됐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되돌림이 어디까지 올 것이냐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가 이제 이전에 이제 그렸던 선을 이 대선을 그려 보시면은 적어도 조정이 있었을 때 큰 조정은 2만 포인트까지는 내려오지 않을까. 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주가의 하락폭은 추가적으로 10%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뭐 국장에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적어도 다시 이 선으로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들어봅니다. 그래서 인버스를 들어가신 분들은 뭐 내일 급락을 했을 때 월요일에 급락했을 때 들어가는 것보다는 급락한 이후 반등이 줬을 때 그때부터 또 조금씩 분할 매수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425포인트 맞춰가면서 수익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도 제가 영상 올려드린 게 뭐냐면 제가 특이한 점이 있었다. 왜 특이했냐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 코스피는 뭐 9천억 정도 최근에 현물이 매수 수세가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선물을 보시게 되면 역대 또 최대치에 해당되는 1조 1,000억을 선물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3% 올라갔던 날 2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콜옵션도 보시게 되면은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합쳐 가지고 대량 콜옵션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10월 10일 날 대량 콜옵션 매수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 특히 이제 현물 하시는 분들은 선물 옵션 하지 않더라도 이런 동향 정도는 파악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렸고 어 여기 보시면은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손익분기점을 보면은 480 이하로 내려가야지 이익 수익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포지션 자체가 금투나 외국인이 같은 포지션이고 개인이 반대 포지션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들을 주된 포인트로 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제 의견이었습니다. 네, 480이었고요. 480을 좀 보면은 여기죠. 되돌림이죠. 되돌림까지는 무조건 오는 거고요. 그 이후에 봐야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이건 뭐 한국이건 간에 이제 레버리지를 많이 땡겨서 했기 때문에 레버리지 청산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지금 뭐 10배 하시는 분들은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뭐 거의 10% 가까이 10% 이상 이제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 청산이 될 때까지 조정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지금 벌써 청산이 시작된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조정이 끝난 이후에 이게 또 한 번의 기회이냐 아니면은 하락의 시작이냐를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때는 또 따로 제가 멤버십 영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영상은 새벽에 찍고 있고 그리고 저희 기존에 오래 함께했던 분들이 이제 수익 실현을 했다라는 그런 뭐 메일을 주셔 가지고 조금이나마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개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고요.
또 추후 영상은 또 멤버십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과오가 뭐였냐면 결국에 욕심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얼마나 우리가 어 절제하고 하느냐 아니면 욕심을 계속 부리냐인데 어 어쨌건 간에 제가 이제 계속해서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 그리고 우리가 대처하지 못할 정도의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수익 실현을 하셨으면은 적어도 달러로 전환하셔 가지고 그래도 최소한 원화 가치 하락은 막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또 의견을 계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어쨌건 간에 월요일 날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청산 기준을 봐야겠죠. 청산 기준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증시 주변 자금 흐름이 뭐 10월 1일 날 기준으로 좀 보면은 23조입니다. 제가 강조를 드렸던 것이 뭐냐면은 22조에서 23조, 특히 이제 2021년도에 25조까지 시정 잔고가 늘어날 때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정 잔고 늘어났는데 불구하고 회전율이 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이익 실현이 없었기 때문에 회전율이 늘지 않고요. 어 여기서 이제 급락이 나올 때 시정 잔고가 어디까지 털려야 되냐면은 최소한 여기 보시면은 뭐 20조까지는 빠져야지만 중요한 포인트이고, 이거 더불어 가지고 이제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시장의 대차 거래가 줄었습니다. 근데 시장의 대차 거래가 줄었어요. 이 뜻은 뭐냐면 지금 상승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상당 부분 지금 대차 상환이 이루어지면서 일어난 쇼커버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쇼커버가 좀 있었기 때문에 있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결국에는 다시 대차를 늘리면서 공매도를 치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스러운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쨌건 간에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조정이 일어난다면은 뭐 없어요. 여기까지 열린 부분이 없고요. 최소한 내려가는 거는 425까지는 거의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까지 내려갔을 때 지수 하락이 지금 벌써 15%까지 내려갔고요. 그리고 나스닥을 보면은 나스닥이 여기서부터 하락을 한 걸 보면 얘가 12%거든요. 비슷하거든요. 그 점을 봤을 때 이 정도 내려가면은 개별 종목들 뭐 상승했던 것들 뭐 원전 뭐 이런 것들 조정받았을 때 적어도 25%에서 30% 정도는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 내려가야지 시정 반대 매매가 나옵니다. 최소한. 이때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 때 이게 이제 조정의 시작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는 하되 반등으로 먹고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더 홀드하고 그다음 조정이 왔을 때 이걸 쌍바닥으로 인식해 가지고 들고 갈 것이냐의 판단은 좀 더 있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제는 환율이 너무 심각합니다. 환율이 원달러 자체가 뭐 저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 달러로 전환을 많이 해 놨지만은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추세라면은 어 이 '전고점도 넘지 않을까.'라는 조금 자극적인 말씀도 좀 드려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새벽 지금 2시 반 인데요. 어 여러분들 준비 잘 하시고 또 월요일자 끝나면은 또 리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멤버십 하시는 분들은 비중 줄여 놨을 거로 생각이 들고, 예, 생각이 들고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월요일장 또 제가 따로 또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